오늘 소개할 인물은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설립한 회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야. 이 회사의 계열사는 약 70개. 시가총액은 150조. 40년이 지나도 이 회사의 제품은 멀쩡히 작동하고 그때와는 조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지금 이 공간에도 이 회사의 제품이 있어. 뭐게? 흔히 쓰는 이제 휴대폰 삼성? 땡! LG? 정답! 오늘 소개할 인물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4위. 예비고의 필수 코스이자 통신, 생활, 가전으로 유명한 LG를 세운 LG 창업주 연암구인회에 대한 이야기야. 때는 1907년 8월 27일. 경남 진양군 지수면 승내리 오늘날 진주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한 마을에서 구인회 회장이 태어나. 구 회장의 집안은 대대로 조정의 관리로 일한 집안으로 유교풍이 정말 강한 집안이었어. 또 구인회 회장의 집안은 대지주까지는 아니지만 연 300석 정도를 수확하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왔지. 그리고 구인회 회장은 13살 때 큰 경사를 치르게 돼. 뭐야? 바로 결혼. 결혼을 하게 돼. 13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지. 그렇지, 지금은 상상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일이지. 13살 때 옆집에 사는 허씨 가문의 허울수와 결혼을 하게 돼.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결혼이 구인회 회장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 아까 구인회 회장의 집안이 유서 깊은 유교 집안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런 유교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장손이 갑자기 산업공상 중 가장 낮은 상을 한다?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땐 또 신분이랑 것도 더 중요했었으니까. 그치? 하지만 구인회 회장은 상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지. 아, 결혼을 통해서 상업을 배웠구나. 맞아. 결혼을 통해서 상업에 눈을 뜨게 돼. 허씨 가문은 만석군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부유했고 집안에 신문물을 접한 사람들이 좀 꽤 있었거든? 그중 중매일보의 경영자인 허성고의 제안으로 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어떤 제안을 하던데? 새롭게 생긴 신식 학교인 지수고등학교로 편입을 해서 공부할 걸 제안을 해. 구인회 회장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어. 그때 학교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지수 학교에? 누군데? 바로 삼성의 창립자 고 이병철 회장이야. 이병철 회장이랑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던 구인회 회장은 초등교육을 마치고 장인의 도움을 받아 공부를 이어나가게 돼. 그래서 진학한 곳이 바로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 그곳에서 공부를 이어나갔는데 구인회 회장에게 문제가 생겨. 뭔데? 자신의 학비를 내주던 장인이 돌아가시게 된 거지. 더 이상 서울에서 공부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된 거야. 그 시기에 장남 구자경이 태어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좀 커지고 또 집안에서 계속 내려올 것을 권유하게 된단 말이야. 결국 구인회 회장은 학교를 중퇴하고 귀향을 선택하게 됐어.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 알지. 알지? 구인회 회장이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때 시대가 언제쯤일까? 한 1900년대 초반? 일제감독. 오, 딩동댕. 그렇지. 구인회 회장이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가 고향은 일본 사람들이 이미 큰 이익을 얻고 있었어. 이에 구인회 회장은 소비협동조합 운동을 일으키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호목의 유통 경로와 마케팅에 대한 방법을 조금씩 배워나가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해. 뭔데? 자신의 고향이 자신의 꿈을 펼칠 무대로는 너무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더 넓은 곳에 나가서 큰일을 하기로 결심을 해. 큰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 거야.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진주로 떠나.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이름을 딴 구인회 상점이야. 근데 마을에서 번 걸로 사업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나? 그치, 마을에서 버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서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가문에서 도와주는 건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긴 해.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 아까 구인회 회장의 집안이 유교 문화가 정말 심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구인회 회장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는 탐탁지 않았대. 특히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셨대. 그래서 구인회 회장은 타겟을 바꿔. 누구로?
바로 할아버지로 타겟을 받고 에, 진짜? 응, 진짜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허락해 주신다면 타관에 나가 장사라도 해서 아우들을 공부시키는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당시 구인회 회장의 집안은 늘어나는 식술들로 인해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구인회 회장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보내야 안 되겠나. 라고 말해. 그러니까 아버지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아버지는 너는 25,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며 이거 한번 열어봐. 뭐야? 봉투인데? 응. 뭐야? 율곡 이 선생님 2,000원? 그치. 지금이야 2,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당시 2,0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 그때 쌀 한 가마니가 10원 안팎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근데 이 돈으로는 부족했어. 그래서 큰 집에 양자로 들어간 동생 구철애와 함께 의기투합해. 총 3,800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해. 그렇게 진주에서 구인회 상점을 열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 뭐 이렇게만 들으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처럼 별 문제 없이 승승장구했을 것 같잖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 장사를 하다가 적자가 크게 나기도 했고 진주 남강이 대홍수를 또 겪고 범람을 해서 가게의 전 재산이 물에 휩쓸려 가기도 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야. 사라져 버렸겠네.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구인회 회장은 10,000원이라는 거금을 빌려. 왜? 이제 홍수가 났지. 그럼 그 해에는 풍년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야. 풍년이 들면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옷을 많이 살 거고 그러면 포목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 그래서 포목을 매점을 했는데 완전 대박이 난 거야. 거기에 전쟁 특수를 노리고 포목을 매점해서 큰 돈을 벌어. 하지만 1940년대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향하던 시기지. 그치. 전쟁의 총력전이 되고 일제 수탈과 압박으로 인해 살아남기가 진짜 어려워졌어. 그래서 구인회 회장은 청과물과 어물을 팔기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자 물건을 다 팔고 토지를 구입을 해. 땅을. 이런 혼란하고 힘든 와중에도 백산 안희재 선생의 독립운동 자금 지원 요청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0,000원. 단순히 돈을 떠나서 일제강점기 시대를 반영한다면 목숨을 걸어야지. 그치. 자기 몸 하나 사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용기를 낸 거지.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돼. 1945년 8월 15일 광복. 한반도는 광복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지. 그래서 구 회장은 진주가 아닌 더 큰 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자 해. 거기가 어딜까? 서울 아니면 부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서울? 땡! 부산? 맞아. 진주의 구인회 상해에 문을 닫고 부산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그렇게 세워진 회사의 이름이 조선홍업사. 이 회사는 미군 정치와 최초로 무역업 허가 1호를 받은 회사지. 하지만 진주에서의 성공이 부산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어. 당시 주요 연료였던 숯이 수요가 높은 데에 비해 또 공급이 적었거든? 그래서 숯을 수입해 판매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 당시 숯을 사려면 대마도까지 갔어야 했거든? 근데 배가 떠밀려서 후쿠오카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된 거지. 실패의 쓴맛을 본 구인회 회장과 그의 사업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찾아와. 뭔데? 하나는 앞에 허씨랑 결혼한 거 기억하지? 응. LG 공동창업주 허만정이 자신의 셋째 아들 허중구를 데리고 와서는 구인회에게 맡겨. 그리고 구인회 회장의 사업에 투자를 해. 이 선택이 지금 LG와 GS의 관계로도 유명한 우허연합. 우허연합이 탄생하는 순간이야. 그럼 다른 변화는 뭐야? 두 번째 변화는 오늘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 뭘 썼지? 화장품? 화장. 화장을 했지, 화장품으로. 그래서 이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해. 초기에는 홍합의 물건을 서울에서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 여기서 큰 이득을 봐. 그래서 직접 화장품 생산에 뛰어들었는데 이때 무작정 뛰어들지 않고 먼저 기술을 확보를 해. 당시 홍화화학 사장과 갈등을 겪던 김준환을 부정회를 통해 영입을 해. 그리고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토지와 구인회 상해를 팔아서 마련을 하게 돼. 그리고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부산 서구 대신동의 터를 잡아. 그렇게 오늘날 LG의 전신이 탄생해. 그 회사가 바로 라키 화학공업사. 화학공업사. 라키가 뭐야? 럭키 알지? LUCKY. 당시 럭키를 우리말로 바꾸면 락키래. 구인회의 동생 부정회가 제안해서 채택된 이름인데 이름처럼 운 좋게 라키 화장품은 아주 불티나게 살렸어.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불과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무려 3억이라는 3억이라는 큰 돈을 벌어. 3억? 그치? 지금 들어도 3억은 정말 큰 돈인데 그 시기에는 진짜 어마어마했겠지? 근데 라키의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 1950년 6월 25일 기억하지? 한국전쟁? 한국전쟁으로 북한군이 남하에서 거의 낙동강까지 밀렸잖아, 전선이. 그럼 낙동강 이외의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 북한에게 넘어갔겠지? 그럼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이제 낙동강 아래 부산? 부산? 아, 부산이 제일 안전하겠다. 맞아. 그리고 부산에는 라키가 있었지. 그래서 다른 화장품 제조사의 공장이 파괴되고 있던 재고들도 불타고 파괴될 때 대신동에 라키만이 살아남았지. 와 진짜 니값 하네. 그 진짜 운 좋게 딱 부산에 살아남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 라키는 정말 이름처럼 빛을 내고 있었어. 근데 라키가 순전히 운으로 성공한 회사는 아니야. 라키의 성공은 실력에서 나와. 실력? 라키 공장이 대신동에 있었다고 했잖아. 응. 대신동 옆에 아주 유명한 시장이 하나 있어. 그 영화로 나온 국제시장. 와우! 역시 잘하는군. 국제시장에 온갖 물건들이 다 모이잖아. 라키는 당시 투명 크림을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해.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시장을 자신의 동무대로 삼고 주변 도시에까지 라키의 이름을 날리며 큰 호황을 누리게 돼. 와, 대박이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바로 정정협정이 이루어지고 부인 회장은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하게 돼. 그럼 화장품에서 어떤 분야로 진출해? 바로